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이번 주 시장 흐름 한번 살펴보고 저번 주 금요일에 나왔던 하락에 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말씀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에요. 자, 최근에 이렇게 조금 상승하려는 이러한 어떤 다지기 모습이 나오다가 지금 저번 주부터 이렇게 꺾어 내려가는 모습으로 다시 전환이 되기 시작했어요. 자, 이 말은 당분간 큰 불확실성은 시장에 나올 확률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국채 수익률 자체가 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 자체가 크게 변동을 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빅스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아래쪽으로 많이 떨어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이 투자에서 사실은 예측이 어려운 것, 그 변동성이 큰 것이 투자의 가장 큰 어려움인데 지금 변동성 자체는 꽤 줄어드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번 주에 이제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87% 정도 하락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자, 분명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찍은 영상에서는 이제 줍줍을 하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하락이 나오니까 당황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기억을 하시겠지만 자, 정배열이 이제 시작이 됐다. 왜냐? 여기서 고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정배열이 이제 추세가 잡혔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쵸? 지금 보시면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저번에 가장 큰 개파락이 나왔던 하락 구간 시작 부분에서 추세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저점과 고점이 동일한 방향의 추세선이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계속해서 현금을 아끼시라, 현금을 가지고 계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정배열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현금입니다. 자, 현금이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때 모두 실현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한 이쯤에서 평단이 잡히신 분들은 자, 이 하단부에서 지지하는 모습이 확인을 되면 여기서 현금을 투입해서 또 이번 추세에서 수익을 노려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점은 이 상승의 진폭이라는 것, 진폭이라는 것 자체가 보시면 예전부터 하락 진폭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줄어들었죠. 크게 움직이면서 조금씩 줄어든다고 보면 상승의 진폭은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진폭이 만약에 상승 진폭이 유지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얇은 추세선을 만약에 돌파를 하면서 추세 자체를 키워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작은 추세의 하단에서 현금을 투입을 하면서 만약에 추세가 더 크게 진폭이 간다면 또 실현을 하고 또다시 큰 진폭의 하락이 나온다면 또 비중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정배열 투자의 핵심이고 그렇게 하려면 이러한 역배열에서 현금을 지금 불필요하게 투입하셨던 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 들어갈 현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평단들에서 계속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높아졌을 때 또 투입을 하셨다가 또 낮아지면은 마이너스가 또 더 누적이 되고 그렇다 보면은 건강한 투자를 할 수가 없고 결국에는 본전이 왔을 때 그냥 한 푼도 벌지 못한 채로 실현을 해버리는 이러한 흐름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런 작은 정배열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저점을 높아가는 흐름이 나올 때는 비중을 유지를 하시면서 이럴 때 투입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자, 이렇게 추세가 유지되는 게 확인이 되면 이 초입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 초입에 현금을 투입하셔서 평단을 낮춰서 또 이득을 얻으시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고점에서는 실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수익 실현을 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왜 하락이 나왔냐? 당연히 여기서 주수신 분들이 수익 실현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을 하는 겁니다. 즉 진폭이나 파동이라는 건 매집과 수익 실현의 반복이에요. 여기서 사신 분들이 또 여기서 수익 실현 하시는 거고 조금 더 시장이 안정됐다고 여겨지면 이 진폭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신 분들이 상승이 호재가 많다 시장에 그러면 여기까지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다가 여기서 실현을 하면 더 큰 진폭으로 나오고 왜냐하면 매물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반복되면서 시장은 파동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같은 타이밍에선 우리가 어떤 걸 하면 되겠어요? 현금을 들고서 지금 힘겹게 이 생긴 추세선이 과연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투자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S&P 500도 비슷한 추세의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투자라는 거는 누가 더 차분하고 원칙대로
돈을 투입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투입하시기보다는 또 여기서 투입을 하시고, 근데 만약에 뭐 오늘부터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 라고 하시면 갖고 계시던 포지션을 홀딩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잦은 수익 실현 자체는 좋지가 않습니다. 정배열이 됐을 때는 이렇게 언제 이 추세를 뚫고 튀어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포지션을 섣불리 정리하시기보다는 저점만 확인하면서 비중을 늘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 나왔을 때는 더 가던 말던 실현을 하시면서 이득을 챙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특히 아직 시장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 시점에는 갑자기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뭐 갑자기 푸틴이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휴전 같은 협상이 나와버리게 된다면 또 언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게 지금의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일비하지 마시고 지금 이 추세 자체를 그냥 믿으면서 홀딩을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다만 우리가 결심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이 작은 소추세선이라도 강하게 무너져 내렸을 때는 아쉽지만 수익 실현을 하는 정도의 결단력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S&P 500이나 나스닥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추세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QQQ 같은 경우도 똑같은 상황인 거고 지금 주요 지수들이 이렇게 지금 소추세상의 상단에 닿아 있는 모습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시장 자체의 불확실성이 지금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추세를 유지하면서 하단부에서 강하게 돈을 투입해서 이득을 극대화하시는 방향으로 투자 컨셉을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세배 레버리지 상품을 보시면 자, 일단 SOXX 같은 경우를 좀 볼게요. 다만 SOXX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 대추세 자체를 아직 뚫고 위쪽에 자리 잡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추세대로 하락이 또 나온다면 어느 정도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상승 자체도 강했기 때문에 하락도 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QQQ나 나스닥 같이 기존에 유지되던 이러한 대추세를 뚫고 오른쪽으로 이동한 상황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SOXX, 즉 SOXL 같은 경우는 조금 보수적으로 이미 수익을 보신 분들은 실현하는 방향으로 대비를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OXX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커다란 대추세 자체를 이런 식으로 뚫고 오른쪽으로 이동한 이후에 정배열을 확인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경우는 자, SOXL, 세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대추세를 뚫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만 원지수 자체가 아직은 추세 자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SOXX가 추세대로 움직인다고 하면 SOXL은 이 추세까지도 다시 터치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TQQQ나 FNGU 같이 나스닥과 QQQ에 연동해서 움직이는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추세선 자체를 지켜보시면서 특히나 세배 레버리지는 이 추세 자체의 진폭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투자하는데 흔들리실 수 있어요. 다만 그럴 때일수록 그냥 이렇게 원지수의 추세를 보면서 나는 대응을 할 것이다 라고 투자 컨셉, 즉 이거는 가격대를 정해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QQQ 같은 경우라면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치면 290 정도에서는 지지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TQQQ 같은 경우도 그것에 대비해서 비례해서 손절 라인을 잡으시고 아니면 매집 라인을 잡으셔서 비중을 그때그때 늘려주시는 방향으로 움직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모습이 나오질 않았어요. 이 말은 좀 더 상승 여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여기서 만약에 추세를 내리지 않고 좀 더 위로 뚫고 올라가는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인다면 어느 정도 고점에서는 하락폭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실현을 하시고 그 다음 저점을 확인하시는 방향으로, 즉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대응 방안을 이렇게 두세 가지의 시나리오로 움직여 주시면 어느 정도 이득을 극대화하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현재 나스닥은 추세대로 움직이고 있다. 추세선을 지키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대로 움직인다면 이때 투입을 하면서 비중을 늘려주시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 추세선을 뚫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아직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고점에서 이러한 매도 시그널이 뜰 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 커지는 낙폭의 바닥 부분을 노리시는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정배열에서는 현금을 쥐시고서 언제 들어갈지 매수 타이밍을 콕 찍어 놓으시고 그때그때 돈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했던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한 이유는 결국 그대로 투자를 해야 우리가 반응이 아닌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이번 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 2, 3일 정도의 단기적인 하락이 나올 것으로 보긴 하지만 또 반대로 이걸 뚫고 올라간다면 그때그때 맞는 대응을 통해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도 좋은 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